안녕하세요. 이상덕 TV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 배우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에 대해서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얘기도 하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임주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박지성입니다. 네, 우리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우리가 배웠고 토머스 모어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네. 배웠는데 그러면 임주헌 학생 토머스 모어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영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임준 학생은 영국에 가본 적 있어요, 혹시나? 아니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이 있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박지성 학생은 영국에 가본 적 있어요, 혹시나 여행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공부하면서 토머스 모어가 영국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을 가봤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은 정말 오래된 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하고 여행 가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임주헌 학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토머스 모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토마스 모어는 15세기 후반인 14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법률가이신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12세 때부터 대주교인 존 모턴경에게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고 공부를 잘했던 토마스 모어는 모턴경의 추천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라틴어와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토머스 모어가 저때 공부할 때 12세라 그랬는데 임주헌 학생이 원래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러면 토머스 모어 저때하고 지금 임주헌 학생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네. 그러면 임주헌 학생은 지금 토머스 모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임주헌 학생도 토머스 모어 같은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네?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박지성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토머스 모어가 가톨릭 신부가 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가톨릭 신부가 되기까지 조금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토머스 모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원으로 옮겨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공부하기가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때 성직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법률가의 길을 선택하여 영국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평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머스 모어가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충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부하던 것도 공부를 그만두고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박지성 학생도 원래 12살이죠. 12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나 뭐 이런 토머스 모어가 받았던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혹시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잘 없었어요? 혹시나 뭐 같이 놀던 친구가 뭐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막 이래서 혹시나 막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갑자기 뭐 하기 싫어지는 이런 적이 있어요 혹시? 친구가 이사를 가긴 했는데 공부를 하기 싫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너무 좋네요. 오케이. 임준 학생, 토머스 모어가 어린 나이에 하원이 되었고 또 하원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의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토머스 모어가 언제 하원이 되었고 하원이 되어서는 또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6세 때 영국 하원 의원이 탄생되었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한 헨리 8세에 반대했다가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하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휴머니스트였으며 법률, 철학, 역사 등 학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토머스 모어는 좀 불행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네요? 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주헌 학생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잘 돕고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토머스 모어가를 공부해 보니까 토머스 모어를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머스 모어를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토머스 모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걸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번에 박지성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박지성 학생이 헨리 8세는 결혼을 여러 번 했고 종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를 막 만들어 버렸던 이런 사람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막 다스리고 할 때 헨리 8세를 대항해서 토마스 모어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은 시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이혼 승낙을 요구한 것이 발단되었습니다. 교황이 이혼 승낙을 거절하자 분노한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을 직접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를 만들고 자신이 수장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헨리 8세가 자기가 결혼을 6번 했는데 또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허락을 카톨릭 수장한테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국교를 하나 만들어가 영국 국교를 만들어가 자기가 수장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가 영국 국교의 수장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국왕에 대한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죠. 이런 경우에 왕은 어떻게 하고 토머스 모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과 힘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범죄에 없는 것도 막 하고 이래서 국민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왕은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임준호 학생님, 조금 전에 박지성 학생이 설명한 걸 들었잖아요. 네. 헨리 8세는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헨리 8세를 대항해서 토머스 모어는 어떤 일을 했죠? 토마스 모어는 그때 헨리 8세 총애를 받으며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왕의 신하이기 전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종교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앤 왕비의 대관식에 불참했고 앤 자녀 왕위를 계승했다는 문서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헨리 8세가 원하는 것을 토마스 모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헨리 8세하고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헨리 8세가 토마스 모어를 어떻게 했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선택한 그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런던 탑에 감금되었고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은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이 말이죠? 네. 애석하게 죽었네요.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에 맞서서 신념과 양심을 지킨 토마스 모어의 그 올곧은 정신과 또 고결한 양심 또 요런 것이 이제 또 후세에 많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의 묘비명에 고결한 양심 불멸의 영혼이라고 묘비명에 이렇게 적혔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참 이분은 양심도 있고 또 영혼도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그 책을 읽지만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겠다, 그죠? 네. 그렇네요. 네, 이제 유토피아 2부에 대해서는 1부에서는 학생들과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또 그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에서 설명을 했고 2부에 대해서는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설명을 좀 듣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준 학생, 박집성 학생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들어봤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향을 꿈꾸면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불안도 있고 항상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질병도 없고 또 시달림도 없고 또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도 않고 이런 곳이 행복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곳을 꿈꾸면서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이 이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준 학생,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어떤 소설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발표한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 행복한 사회의 모습을 담은 소설입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며 살기 좋은 곳으로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살기 좋은 곳, 진짜 행복한 나라에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유토피아가 나온 이제 소설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임준호 학생 혹시나 인클로저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인클로저 운동은 중세 유럽 농민들의 영주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모직 산업이 발달하여 양모 가격이 급등하자 귀족들은 농민을 내쫓고 채어지는 물론 공유지까지 초지로 만들어 양떼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짓던 농사하는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초지, 양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지 풀이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럼 농민들은 다 쫓겨났겠네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럼 박진상 학생, 그러면은 토마스 모어는 이런 말을 했죠. 그 소설에 보면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양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나태와 사치 속에 살던 대귀족과 하급귀족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국민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농지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밀려들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었고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영국의 농민의 참담한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이 일하던 농지를 다 빼앗고 양을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던 곳에 양이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양을 더 귀하게 생각했겠네. 네. 귀족들은 돈은 벌 수 있으니까. 네. 참 나쁜 거다, 그죠? 아무튼 그 당시에 보면은 15세기 영국에서는 도시 곳곳에 이제 빈민들, 농민들이 나와서 이제 도둑도 많이 들끓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단순하게 절도 조금만 훔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극형에 처하고 또 이런 게 많이 일어났고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토를 잃고 빈민이 된 농민들은 도 있고 또 귀족들도 또 잘못돼서 전락한 귀족들도 있고 해서 이 도시 전체가 암흑의 도시처럼 그런 어려운 곳이 참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을 이래 보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토피아를 쓴 거죠. 네. 나중에 박지선 학생도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정치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꾸면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올바른 삶이잖아. 네. 맞죠? 임윤 학생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임윤 학생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살던 시기에 귀족들이 막 이런 나쁜 행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왜 사람들이 꼭 훔쳐야만 그 훔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줄까요? 도시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먹고 살려면 빵이다 돈을 훔쳐야 했습니다. 정작 이들은 거리로 내몬 왕과 귀족은 가혹한 처벌만 내릴 뿐 교육이나 사회제도 개선과 같은 국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런 영국의 상황을 보고 또 토마스 모어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토마스 모어는 그걸 얘기를 했을까요? 토마스 모어는 단순 절도범까지 엄벌로 다스리는 것은 처음에는 공정성이 어긋나면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도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아무리 값비싼 물건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뭐 절도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 하면은 빵보다가 사람의 목숨이 더 귀중한 게 아니고 더 하찮은 걸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람의 생명은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누구나 생명은 중요하잖아. 생명을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거는 왕으로서는 좋은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나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가혹하게 처벌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좀 바꾸고 또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좀 없애야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토마스 모어가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했는데 토마스 모어가 주장한 것은 그 사회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설명을 한번 좀 해줄까요?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을 합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 6시간을 일해도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모두가 넉넉한 여가를 즐겼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호기심을 키우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육체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넉넉한 여가를 확보할 덕분에 정신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박신하 선생님. 그 유토피아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황금을 쫓는 거를 좀 황금이나 이런 걸 쫓는 것을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찮은 요강이나 노예들이 쓰는 사슬이나 뭐 이런 것을 모두 금과 은으로 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박지선 학생 요강이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옛날에 화장실이 멀리 있을 때 방에 두고 간단한 화장실 대용으로 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접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장난감이나 그리고 요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금과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과 보석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만약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은 보석을 쫓아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보석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임주원 학생, 유토피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과 보석 이런 걸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유토피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뭐가 있어요? 네. 황금으로 요강을 만드는 유토피아에서 보석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고 기금속을 값진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섭리는 황금처럼 쓸모없는 것에 눈에 띄지 않고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황금은 그냥 반짝거리긴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별로 없는데 공기나 물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우리에게 이제 좋은 거잖아, 그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 토마스 모어는 우리들에게 진짜 귀한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박지성 학생, 그러면은 유토피아인들은 보석보다가 하늘의 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요? 네, 유토피아인들은 시원찮게 반짝거리는 보석보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유토피아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재산이나 권위보다 사람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 높은 도덕성 그리고 물질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토피아인들은 멋진 사람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진짜 쓸모도 없는 그냥 시원찮게 반짝이는 것보다는 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유용하기도 하고 진짜 아름다움은 별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멋있는 유토피아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치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토피아인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막 이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수준 높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유토피아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주원 학생, 박지선 학생도 오늘 이제 이상득 TV 교육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인문학을 꾸준하게 배우면서 좀 수준 높은 생활, 그러니까 생각 또 수준 높은 행동들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자기가 어디 있든 간에 지도자 리더가 돼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등학생을 통해서 유토피아, 토마스가 모어가 쓴 유토피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 하찮은 것보다가 정말 가치 있는 거, 우리가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걸까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